이지스타트 전기자기학 동영상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요, 접지 구도체입니다. 이 내용은 챕터 5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챕터 5의 주제는 전기 영상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전기 영상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 전기 영상법을 적용한 접지 구도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 영상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교재 15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전기 영상법은 가상의 전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전화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 전화를 영상전화다 이렇게 불러주고요. 이러한 영상전화를 가정에서 도입하게 되면 비대칭적인 전화 분포를 대칭적인 분포로 바꿀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개라든지 전위라든지 이 전화에 의한 전기적인 특성을 보다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림 5-1의 A번 그림 보면 접지가 되어서 전위가 0인 접지가 되어서 전위가 0인 무한 평면 도체가 있고요. 그 위에 거리 D를 두고 전하 Q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전하 Q가 존재하고 아래쪽에는 넓이가 무한한 평면 도체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비대칭적인 전하 분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정전계 특성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전이나 전개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전기 영상법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림 5-1의 B와 같이 영상전화 마이너스 Q를 가정합니다. 영상전화 마이너스 Q를 가정하는데요. A번 그림에는 영상전화는 없었죠. 없었던 전화를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는데요. 왜 영상, 이미지라는 말을 하냐면요. 위쪽의 전화 Q와 반대쪽에 위쪽의 전화 Q와 무한평면 도체 간의 거리가 D라 그랬는데요. 마치 우리가 거울에 비추인 것처럼 반대편에 똑같은 거리, 동일한 거리 D만큼 떨어진 곳에 위쪽은 플러스 Q라면 반대쪽에는 마이너스 Q의 전화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의 형상이 이미지가 비춰진 것과 같은 우리가 거울에 비춰질 때는 반대로 뒤집혀서 상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거리는 똑같지만 극성이 반대로 되는 가상의 전화를 우리가 가정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영상전화다, 이미지 차지다 이렇게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B 그림에 있는 마이너스 Q의 영상전화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하면 비대칭적인 전화 분포가 대칭적인 전화 분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없던 마이너스 Q를 있다고 가정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전화 분포가 바뀌는 거니까 이것을 등가적이라고 할 수 없지 않냐, 동일한 상태라고 볼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오른쪽에 B번 그림 살펴보면 반대쪽에 영상전화가 있을 때에 전기력선을 그려준 것인데요. 위쪽이 플러스 Q면 가운데는요. 예를 들어서 위쪽이 5V다 그러면 점점점 전위가 낮아져서 가운데 있는 이 경계면에서의 전위는 0V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점점점 전위가 낮아져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V. 이것은 영상전화에 의한 전위가 되겠지요. 실제하지는 않는 거고요. 그래서 영상전화가 있더라도 이것은 살짝 무시하고 가운데 있는 등전위면을 살펴보면 전위가 0V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A번 그림에서 무한평면 도체일 때에도 전위는 0이었어요. 그래서 영상전화를 가정한 경우에도 전위 분포, 특히 무한평면 도체 위쪽에서의 전위 분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슬라이드 내용 보면 영상전화를 가정해도 원래의 전개 분포는 변하지 않아요.
제가 요 체크하는 부분의 전개 분포를 살펴보면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변하지는 않지만 위쪽에는 플러스 Q, 아래쪽에는 마이너스 Q의 전하가 대칭적으로 분포하게 되므로 우리가 정전계의 특성, 전개나 전위의 분포를 보다 쉽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기법을 우리가 전기영상법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번에는 우리 영상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교재 160 이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고요. 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힘이 들어갔죠. 영상력, 힘력자가 될 텐데요. 이것은 결국 쿨롱의 힘에 대해서, 쿨롱의 법칙에서 나오는 그 쿨롱의 힘에 대해서 우리 전기영상법에서 적용해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보면요. 점전화와 무한 평면 도체 간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영상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 5-4를 보면 무한 평면 도체가 있고요. 여기 중간에 무한 평면 도체가 있는데 얘는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접지를 해 두게 되지요. 접지를 해두니까 이 부분의 전위 V는 마찬가지로 0V가 됩니다. 그 위에 무한평면 도체의 오른쪽이 되겠네요. 오른쪽으로 거리 D만큼 떨어진 곳에 플러스 Q라는 전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무한평면 도체와 전하 Q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을 구해보자. 그랬을 때에는 무한평면 도체와 Q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비대칭적인, 대칭이 되지 않는 비대칭적인 구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쿨롱의 법칙을 우리 한번 수식을 써보면요. F는 쿨롱의 법칙 두 개의 전하가 있을 때 우리 K, 쿨롱 상수 K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죠. 그리고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두 개의 전하 Q1과 Q2의 곱에 좀 다시 써볼게요. Q1과 Q2의 곱에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힘이기 때문에 단위는 뉴턴이 될 거고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이 쿨롱의 힘 F를 구하려면 전하량 Q1과 Q2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Q1과 Q2의 값도 몇 쿨롱인지 알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두 전하 간의 거리 R을 우리가 알아야 이 쿨롱의 힘을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그림 5-4에 있는 전하 Q와 무한평면 도체 간의 거리는요. 여기 나와 있는 거리는 D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이 전하와의 거리를 한다면 얘는 D라고 말할 수 없겠죠. D가 아니에요. 이 거리는 equal D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사선 방향이니까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다른 점을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찍고 이렇게 선을 그려도 이 거리도 역시 D는 아닐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비대칭적인 전하 분포일 때는 정확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이 거리 R을 어떤 특정한 값, 1m다, 1.1m다 하는 값으로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쿨롱의 법칙에 따른 두 전하 간의 정전력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무한평면 도체와 플러스 Q의 전하 간의, 점전하 간의 정전력을 계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비대칭적인 분포를 대칭적인 분포로 바꾸기 위해서 영상전하,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Q의 영상전하를 반대편 똑같은 거리 D만큼 떨어진 곳에 존재한다라고 가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영상전화를 가정하더라도 어떤 전개 분포, 정전기적인 분포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영상전화를 가정하더라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서 보면요. 영상전화를 가정한 다음에 마이너스 Q와 플러스 Q 사이의 쿨롱의 힘을 계산합니다. 식을 보면 식 5.5가 될 텐데요. 쿨롱의 힘 F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일 텐데요. 이 경우는 거리가 D 플러스 D가 될 테니까 2D가 되겠죠. 그리고 분자에 해당되는 것은 Q1과 Q2일 텐데요. 이 경우 그림 5-4의 경우에는 Q와 영상전화인 마이너스 Q가 될 겁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2D의 제곱은 4D의 제곱이 될 테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마이너스 Q가 있었죠. 마이너스의 16파이 입실론 제로 D제곱분의 Q제곱이라고 하는 결과식을 얻게 되는데요. 이것은 마이너스 Q의 영상전화와 플러스 Q의 진전화,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던 전화 간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이죠. 쿨롱의 힘을 구한 건데요. 이거는 실제로는 영상전화는 없는 거니까요. 전화 Q와 무한평면도체 간의 쿨롱의 힘이에요. 전화 Q와 무한평면도체 간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인데요. 우리는 이건 계산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영상전화를 가지고 쿨롱의 힘을 계산했는데요. 이 결과식은 영상전화를 활용했지만 결과적으로 전화 Q와 무한평면도체 간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을 나타내요. 왜? 영상전화를 가정하더라도 실질적인 전개, 어떤 정전 상태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것이 전기영상법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고요. 그 효용성, 우리가 왜 사용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법, 그것으로 우리 실제로 대칭적인 어떤 전화분포를 만들어서 쿨롱의 힘을 계산하는 것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 더 살펴볼 것은 흡인력이 작용한다. 우리 힘의 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당연히 마이너스 Q와 플러스 Q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상력을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예제가 교재에 있는데요. 예제 5-4가 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면 공기 중이고요. 무한평면 도체의 아래쪽에 1m 떨어진 곳에 1쿨롱의 전하가 있다. 이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 쿨롱의 힘이 되겠죠? 그것은 쿨롱의 법칙을 적용하면 될 텐데요. 오른쪽에 제가 추가로 그림을 좀 그려 두었습니다. 그림을 그려 두었는데요. 여기 중간에 있는 것이 무한평면 도체가 되겠지요. 그 아래로 1m 떨어진 곳에 1쿨롱의 전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무한평면 도체와 1쿨롱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것을 구하라는 거죠.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이라는 게 곧 이 무한평면 도체와 1쿨롱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을 구하라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요. 이 비대칭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래쪽에 우리 진전하, 실제 전하가 있으니까 위쪽으로 같은 거리 1m만큼 떨어진 곳에 극성이 반대인 마이너스 1쿨롱의 전하를 가정하죠. 이것이 영상 전하가 되고요. 영상 전하가 되겠습니다. 영상 전하가 되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쿨롱의 힘을 계산해 볼 텐데요. 이미 계산한 식이 5.5의 식이 있잖아요. 이 식에다가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식 F는요. 마이너스 16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앞으로 빼면 남는 것이 요 R제곱과 Q제곱만 남겠네요. 4가 더 남겠네요. 4, 4, 16이니까요. 그래서 4R제곱분의
q 제곱이 됩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는 입실론 제로분의 1은 앞에서 9 곱하기 10의 구승 쿨롱 상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q는 앞에서 1쿨롱이라고 문제에서 1쿨롱으로 했으니까 이건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그리고 거리 r도 1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의 제곱이니까 마찬가지로 1이 되겠죠. 그럼 앞에 4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9에 곱하기 10의 9승 4분의 9 곱하기 10의 9승이고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흡입력을 나타내게 되겠죠. 서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9 곱하기 10의 9승에 해당되는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영상법을 이용해서 우리 비대칭적인 구조에서의 정전력, 쿨롱의 힘, 그것을 우리가 영상력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구하는 우리 예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접지구도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6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접지구도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그림 5-6에 나와 있습니다. 구도체입니다. 공 모양의 도체고요. 반지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지름은 A가 됩니다. 반지름 A가 되고요. 이 구도체는 접지구도체잖아요. 접지되어 있어요. 표면이 이와 같이 접지되어 있어서 이 구도체의 전위 V는 0이 되겠습니다. 접지가 되어 있고요. 접지가 되어 있고 도체니까 모두가 등전이가 되겠죠. 도체구의 어디나 V는 표면에서 0V의 전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 영상전화 Q'을 가정을 하는데요. 이 Q'에 대해서 나타내고 살펴보는 것이 접지구도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림 5-6에서 조금 접지구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접지구도체가 있고 거기에서 이 접지구도체의 중심 O로부터 거리 D만큼 떨어진 곳에 전하 Q가 있어요. 전하 Q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무한평면 도체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 무한평면 도체는 우리가 접지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무한평면 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에 이 무한평면 도체는 접지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V는 0이 되었죠. 그랬을 때 위쪽에 거리 D만큼 떨어진 곳에 전하 Q가 있다. 이랬을 때 반대편에 마이너스 Q의 영상전하를 가정했었죠. 그 거리는 똑같이 D만큼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전기 영상법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Q라는 전하가 여기 존재하고요. 거리 D만큼 떨어져 있고 거기에 또 접지되어 있는 도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 영상법적인 개념을 대입할 수 있을 텐데요. 조금 차이점은 전기 영상법에서는 이 무한평면 도체가 말 그대로 크기가 무한한 거였는데요. 이 구도체는 반지름이 A인 작은 도체예요. 왼쪽에 있는 내용 한번 보면 무한평면 도체보다 크기가 매우 작아요. 그러면 이 전하 Q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빗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하 Q에서 나오는 모든 전기력선이 접지 구도체 쪽으로 오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전기 영상법처럼 완벽한 대칭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한다면 원래 전기 영상법이라면 반대쪽으로도 똑같이 x만큼
x만큼 떨어진 곳에 마이너스 q의 영상전하가 존재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접지된 것이 무한평면이 아니고 작은 크기를 가진 구도체이기 때문에 영상전하의 거리가 이 앞쪽에 있는 이 거리와는 같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영상전하는 여기가 플러스 q면 마이너스 q가 돼야 되는데요. 이런 대칭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왜요? 구도체가 무한평판 도체보다 무한평면 도체보다는 크기가 훨씬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러한 접지 구도체에서의 영상전하는 대칭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반대쪽 거리가 짧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하도 앞이 예를 들어 기본 전하가 진전하가 플러스 Q라면 영상전하는 똑같지만 극성만 반대인 마이너스 Q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지 구도체의 영상전하도 Q보다는 그 전하량이 작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접지 구도체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그래 무한평면 도체보다 작은데 그럼 그 값은 얼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접지 구도체에서의 영상전하의 위치와 크기를 나타내는 식을 우리가 유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식 5.9와 5의 10이 되는데요. 지금 이 영상 강의에서 이 부분을 다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식 5.9 여기에 있는 식이 되겠죠. 영상전하 Q'의 위치 구하기. 이 내용은 하우 코너에 수식을 상세하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교재 166쪽에 있고요. 또 한 가지 영상전하의 전하량이 얼마냐, 크기가 얼마냐는 것은 식 5의 10에 나타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67쪽에 하우 코너에 영상전하 Q'의 크기, 전하량이 얼마인지 크기 구하기, 여기에도 요 구하는 과정을 또 상세히 풀어 두었으니까요. 요 내용을 참고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식 5.9와 5.10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영상전하의 위치입니다. 거리 B로 나타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5의 6에서 거리 B는 여기에 있죠. 이 거리 B는 어떤 것이냐면 이 구도체의 중심으로부터 영상전하의 중심까지의 거리예요. 그래서 영상전하의 위치를 이 구도체, 접지 구도체의 중심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B에 대한 값을 표시할 수 있을 텐데요. B가 어떻게 되나요? 그 수식이 D분의 A제곱이에요. D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외부 전하와 그 다음에 구도체 중심 간의 거리고요. 그것을 이 구도체의 반지름을 제곱한 것을 D로 나눠준 거죠. 그러면 B라는 것은 이 나와 있는 거리 D보다는 한참 작겠죠? 거리 D는 한참 작아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전기 영상법에서 쓰는 것처럼 마이너스 Q가 똑같은 D라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짧은 거리만큼, 예를 들면 여기가 접지되는 표면인데요. 겨우 요만큼 짧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상전하 Q'의 크기는요. Q'의 크기는 외부 전하 Q에다가 마이너스 D분의 A만큼을 곱해줍니다. 그럼 당연히 Q'은 Q보다 작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플러스 Q면 크기는 똑같고 부호만 반대인 마이너스 Q의 영상전하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크기가 작은 영상전하가 형성된다라는 것, 접지구도체에서 형성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 식 5.9와 5의 10은 많은 기출문제에서 요 B 값을 구한다든지 영상전하의 크기, Q'의 크기를 구하는 기출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니까요. 요 수식은 눈여겨봐 두기 바랍니다.
접지 구도체를 다루는 예제입니다. 예제 5-6이고요. 문제 살펴보면 반경이 0.01m인 반지름이 0.01, 우리 앞에서 수식에서 반지름은 A라고 했습니다. 그 구도체를 접지시켰죠. 그럼 접지 구도체에 관한 문제고요. 이 접지 구도체의 중심에서 0.1m 떨어진 거리에 10마이크로 쿨롱의 점전화를 놓았다. 이게 접지 구도체 외부에 있는 전하 Q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0의 마이너스 10 마이크로 쿨롱이고요. 이건 쿨롱으로 바꾸면 10의 마이크로니까 마이너스 6승 쿨롱이 됩니다. 이랬을 때 구도체에 유도된 총 전하량은 몇 마이크로 쿨롱인가인데요. 구도체에 유도된 총 전하량이라는 건 앞에서 우리가 다룬 영상전하 Q'을 의미하고요. 요 Q'의 값을 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앞에 우리 5의 10번식에서 Q'은 마이너스 D분의 A의 Q라는 수식을 앞에서 살펴보았잖아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반지름은 0.01m A가 되겠죠. 그리고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0.1m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다뤘을 때 D로 다뤘던 거죠. 여기에 있는 D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0.1을 대입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Q를 곱해줘야 될 텐데 Q는 마이크로 쿨롱이잖아요. 10 마이크로 쿨롱이니까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우리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6승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6승인데요. 요 0.1분의 0.01은 10이 되겠죠. 요거 10분의 1이 되죠. 10이 아니라 10분의 1이 될 테니까 없어지고, 그럼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6승이 나오게 되고요. 단위는 쿨롱이 됩니다. 쿨롱이 되고 10의 마이너스 6승이 좀 지저분하네요. 요게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게 마이크로 쿨롱을 의미하니까 이것은 마이크로 쿨롱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1 마이크로 쿨롱.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접지구도체의 영상력 살펴보겠습니다. 영상력이라는 건 원래의 전하, 진전하와 영상전하 간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이었던 거죠. 자, 오른쪽에 앞에서 살펴봤던 접지구도체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진전하 Q가 있고 영상전하 Q'이 있습니다. 둘 간의 거리를 앞에 그림에서는 D로 표시했는데요. 여기에서는 편의상 R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R로 바꾸어 보면 두 전하 간에 작용하는 영상력은 쿨롱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두 전하 간의 거리는 R이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원래는 Q1, Q2죠. Q1, Q2가 되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전하는 Q와 Q'이 되겠죠. 그래서 Q와 Q'을 여기 썼습니다. 단위는 힘의 단위 뉴턴이 되고요. 그래서 5의 13번 식이 바로 접지구도체의 영상력을 나타내는 수식이 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실제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실제 접지구도체의 영상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 Q' 앞에서 영상 전환인데요. 접지구도체에 이것의 위치 B가 있었고요. 또 Q'의 영상 전화의 크기도 앞에서 구했잖아요. 그것을 대입해서 한번 식을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래 식 5의 14번 식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5의 13번 식을 적용하면 될 텐데요. F는 4파이 입실론 제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입실론 제로 거리 R의 제곱인데요. 요 Q'과 Q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Q 간의 거리는 전체 거리가 여기 중심까지의 거리, 이 거리가 D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상전하는 요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D인데요. D에서 요만큼을 빼야 되겠죠. 요만큼을 빼줘야 돼요. 그 거리가 뭐가 되나요? B가 되죠. 그래서 영상전하와 원래의 진전하 간의 거리는 D에서
요 B라는 거리만큼을 빼주면 되는데 B가 앞에서 마이너스 D분의 A제곱이었죠. 식에서 D분의 A제곱이니까 앞에 있는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게 되고요. 또 영상전화 Q 다시 요것의 크기 Q 다시가 아니고 Q 프라임에 대해서 앞에서 그 크기는 마이너스 D분의 A의 Q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Q 프라임의 크기가 되지요. 그래서 그 값을 앞에 있는 수식을 그대로 대입을 했고요. 요 수식을 정리해 주면 5의 14번의 식을 얻게 됩니다. 위아래와 분자와 분모에다가 똑같이 D의 제곱을 곱해주면 식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각자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정리하면 5의 14번 식을 얻게 됩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건 실제 영상전화 Q'의 값을 대입한 두 전화 간에 영상전화와 접지구도체 간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 정전력인데요. 우리가 이거는 실제 이렇게 영상력으로 구했지만 이 값은 5의 14번 식이라는 건 실제 뭘 의미하느냐? 실제로는 전하 Q와 여기 있는 전하 Q와 접지구도체 이 접지구도체 간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이에요. 우리가 계산한 건 Q'과 Q 사이의 힘을 구했지만 이것은 영상법에 따르면 전기 영상법에 따르면 이 둘의 힘을 구한 것이 아니고 전하 Q와 접지구도체 간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을 구한 거예요. 이 경우에도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요. 그래서 얘도 흡인력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접지 구도체에 대해서 앞에서 전기 영상법을 적용해 보았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기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출 문제는 기출문제 5.5가 되고요. 교재 173쪽에 나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살펴보면요. 반지름이 A인 접지 구형도체 접지구도체를 나타내겠죠. 그것과 점전하, 여기선 편의상 Q로 표시하겠습니다. 점전하 Q가 유전율이 입실론인 공간에서 각각 원점과 D00인 점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그려본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점전하 Q가 D00인 점에 놓여 있고요. 이 공간의 유전율은 입실론입니다. 그리고 접지구도체, 접지구형도체는 원점에 놓여 있다 그랬으니까 요게 이제 접지구형도체, 접지구도체고요. 원점의 좌표는 0, 0, 0이 되겠죠. 이랬을 때 이러한 공간에서의 전개를 구할 수 있도록 이 접지 구형도체를 영상전화로 대치한다. 우리가 전기 영상법이 비대칭적인 문제를 대칭적인 문제로 바꾸기 위해서 영상전화를 가정했잖아요. 그 영상전화를 구해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접지구도체를 가지고 계산할 필요 없고 영상전화를 가지고 하면 될 텐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전하 Q와 점전하 Q와 접지 구형도체 간의 거리는 우리가 D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 D가 점전하의 좌표가 D가 표시되어 있죠. 이것은 접지 구도체의 중심으로부터 점전하 Q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 영상법에서 항상 영상전하는 거울에 비친 것처럼 반대편의 반대의 극성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이라는 건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직선상의 거울에 비친 것처럼 그대로 반대쪽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영상전하와 점전하는 항상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직선으로 표현해 준 것처럼 동일선상에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점전하 Q의 X좌표가 D라 그러면 우리는 영상전하의 X좌표만 구하면 되죠. 왜냐하면
동일선상에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접지 구도체를 다룰 때 영상전화가 여기쯤 있고 요 영상전화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B라고 했죠. 그래서 영상전화 우리 Q'으로 표시를 했었는데요. 요것 간의 중심에서 영상전화까지의 거리를 B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B 값을 대입해 주면 그것이 바로 영상전화의 위치가 되겠지요. 그 영상전화의 위치를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상전화의 위치를 나타내는 식은 식 5.9고요. 그것은 플러스 D분의 A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Q'의 영상전화가 있는 곳은 X좌표 값이 바로 D분의 A제곱이 되는 것이 되겠죠. Y와 Z는 일직선상에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답을 달고 있는 것은 보기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지구도체의 특성과 그 다음에 영상전화, 접지구도체에 따른 영상전화의 위치를 적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전기영상법 그리고 접지구도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